자, 이전 전승을 달려나가고 있는 두 팀의 대결입니다. BGF 한국물가정보의 3라운드 3경기. 네, 지금은 서른주 선수가 칼을 뽑으면서 가고 갔는데요. 있는 건가요? 네, 여기 급소를 짚으면서 이 대마를 살려줄 생각이 없다. 네. 근데 박하민 선수가 이제 이곳을 선수로 활용을 하고요. 붙여가는 것까지 활용을 하고 사는데 그칠 것 같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 석점에 대한 역습을 볼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뭐 이런 자리라든지 뭐 이런 자리라든지 셋, 넷, 다섯, 여섯, 오히려 백이 약하지 않느냐 할 것 같아요 지금. 네. 과연 어떤 준비된 수가 있는 걸까요, 서른준 선수? 일단 위기예요 지금. 분명 반격은 예상을 했을 텐데요. 네. 위기입니다 지금. 백 입장에서 이 석점을 온전히 살리기가 만만치 않고요. 혹시 살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흑이 자연스럽게 살아버릴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백이 이쪽 건너가면서 그리고 이쪽 끊어가는 과정에서 실리는 좀 생겼습니다. 네. 제법 생겼어요. 일곱, 근데 이 석점이 잡힌다면은 아홉, 열. 그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은 살려내야 돼요. 중앙 입구자 들여다보는 것은 선수가 될까요? 여기요. 예. 하나 네. 해두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것을 둔다면 흑이 찝어서 받는다면 이제 안 끊기죠. 끊더라도 이제 치니까. 네. 오히려 이 자리가 흑돌이 오면은 이제 전투에서 흑이 더 좋아질 수가 있어요. 하나, 둘, 이적수가 될 수 있군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한 칸으로 도망을 가고요. 이 약점이 분명히 노출되어 있거든요. 백은 찌르면 여기까지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여기를 나가놓고 막고요. 이래야 이제 찝는 수는 안 당하죠. 단수 칠 수 네. 있는 타이밍이 나오니까. 근데 끊는다면 마지막 하나, 이 잡는 곳은 이제 끊어서 넷, 안 되죠. 안 되고요. 다섯, 일곱, 여기 뭐 반격이 있어야 돼요 지금. 아홉. 붙인다든지 해서. 네. 글쎄요. 그것도 나갔을 때 잘 되는지는 좀 모르겠는데요. 자, 그런데 하면서, 실전은 네, 좀 쉽게 두네요. 위로 미는 교환을 시켜뒀고요. 근데 이것 그래도 나가서 끊는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이것도 좀 봐야 됩니다. 늘어야 되는데 물론 여기도 교환을 해야 되고요. 이래도 끊는다면 30초. 하나, 글쎄요. 둘, 100 이어야 되고요. 네. 넷, 이렇게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일곱, 이 연결고리가 근데 흙도 조금 얇아 보이긴 하거든요. 이렇게 갈라가더라도 이거는 AP 걸리죠. 네. 좀 더 단수 치고 붙이는 수가 안 될까요? 아까 이제 진행해서요. 예. 다 찌르고 일단 박하민 선수가 가느냐 마느냐 상당히 중요한데요. 마지막 네, 이 장면에서 둘, 셋, 단수를 치고요. 여기요. 다섯, 네. 여섯, 일곱, 붙인다고요. 네. 이으면 찝으면 좌측도 신경을 써야 되나요? 흙이 있기 전에 네. 여기 하나 딱 끊어 놓겠네요. 딱 끊어놔서 잡아야 되는데 여기 네. 교환해버리면은 그 다음에 이으면은 이제 네, 이 돌이 없습니다. 없는 상황이에도 100이 안 되죠. 이제 잘 알겠습니다. 어? 이게 있나요? 30초. 하나, 저희 괜히 복잡하게 보고 있었나요? 먼저 찝어도 가능하네요. 이게 여섯, 어차피 타이밍이 안 나온다. 나가더라도 아홉. 그때 막으면 되니까. 네. 이거 나가놨어야 되네, 100이. 박하민 선수 잘 보고 있었네요. 네, 그냥 찝어도 되네요. 그런 백도 늘기 전에 먼저 했어야 됐나 봐요. 네, 일단 악수라서 아낀 것 같은데 해놨어야 됩니다, 100은. 이러면은 살았어요? 박하민 선수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그
갑자기 한 속담이 떠오르는데 마지막 어떤 하나, 속담이죠? 지금 닥쳤던 개가 지금 지붕 쳐다보고 있다. 아, 다섯, 지금 완전히 지금 황되는데요, 백이? 여덟, 아홉, 많이 기울고 있죠. 여기 다 깨진 거에 모자라서 이 두 점까지 잡혀버렸으면 물론 여기 봉쇄하는 과정에서 여기 벽은 얻어서 그나마 이쪽은 불어난 것은 백의 호재인데 네. 일단은 기존에 흑집이 많았잖아요. 물론 집을 세봐야겠지만 이거는 공격 실패죠. 뭐 이제는 살리는 수는 전혀 없는 거죠. 30초. 이 두 점이요. 둘, 셋, 살려면 이어야 되거든요. 다섯, 근데 여기를 나갈 수 있는 타이밍은 없습니다. 그래서 수를 늘리고 나서 네. 뭔가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수단이 안 보여요. 뭐 예를 들어 찝어도 그냥 가장 쉽게 이어주더라도 찝받아야 되는데 여기는 선수가 되더라도 이제 끊기는 형태라서 네. 수상전도 안 되겠고요. 깔끔하게 흙이 살아버렸거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이건 명백한 다섯, 공격 실패입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참 두어 짚고 보면 쉬운데 실전에서 찾기는 어려워요. 네, 박하민 선수가 붙여서 일단 우아기 쪽에 이제 집을 귀를 지키는 선택을 했고요. 여기 뭐 근데 이 간격이 뭐 없습니까? 근데 이런데 좀 듣는 것들이 있어서 잡기까지는 좀 어려울 수는 있어 보입니다만 그래도 일단은 에라 모르겠다 들어가야 되나요? 30초. 하나, 둘, 셋, 왜냐면은 그냥 이렇게 늘고 여기는 이제 늘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여덟, 이게 아홉, 흙이 젖혀놓고 나서 하나 지켜둬요. 네. 지켜버리면 아무것도 못하고 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어디 지켜야 될지 모르겠네요. 귀인지 이쪽 변인지를 모르겠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뭐 계속 둘, 부딪혀 갑니까? 셋, 어차피 집으로 허락한 느낌이거든요. 여섯, 일곱, 조금 더 여덟, 활용을 하고자 이제 할 수도 있고요. 같이 돌이 좀 부딪히면 흙도 이쪽이 단단해지니까. 박하민 선수는 끊어가면서 약간 이쪽에 약점도 노리고 글쎄요 중앙에 대한 이제 이렇게 막아간다면 이제 어떻게 이제 정리를 할지를 물어보고 있는 느낌이 있고요. 하나, 잡아두면 또 귀가 또 깔끔해져서 넷, 다섯, 여섯, 좀 안정감 있게 둔 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홉, 백은 그렇죠. 네. 지금은 가야 됩니다. 흔들어 가야 돼요. 네. 더 이상의 여유는 없고요. 뭐 남은 공간은 상병과 우상이거든요. 네. 이 부분을 제가 봤을 때는 한 10집 이내로 줄인다면 네. 그건 백도 할 만할 것 같아요. 12, 16, 18, 20, 25, 45. 그게 이제 10집 이내로 주면은 55 정도 마지막 나거든요. 하나, 둘, 열. 셋, 넷, 백도 45, 50까지 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꽤 많이 만들어지네요. 네, 지금은 이 부분에서 10집 이내. 그러니까 100이 늘어나는 것까지 감안해서 5집 이내로 줄인다면은 오히려 역전까지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은 넣느냐 붙이느냐 이제 두 가지가 있고요. 붙인다면 아마 이렇게 셋, 타협이 될 겁니다. 다섯, 뭐 여섯, 백도 꽤 괜찮게 처리가 됐는데 흙도 깔끔해져서 네. 이거는 정확한 형세 판단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좀 선택하기 어렵고요. 안쪽을 끊어갔어요. 네, 이제부터는 설현준 선수의 이제 흔들기 그리고 접근전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치면은 여기 쳐버릴 수도 있어요. 지금. 일단 끊어만 네. 놓으면은 이 돌이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마지막. 흑도 부담스럽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자, 박하민 선수가 막아낼 수 있을까요? 아홉, 아, 늘어서 견딥니까? 네, 견디는 수죠, 일단. 단순하게 치받고 네. 둔다면 안쪽을 잡을 수 있나요? 이렇게 치는 것이 잡으면 좋은데 네. 끊겨서 오히려 백이 잡혀요. 아, 축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 백은 이제 이렇게 단수를 치고요. 막아서 30초. 그 유명한 좀 필살기 하나 더 해야 됩니다. 횟감. 여기 횟감 좀 있거든요. 여섯, 아, 끊으면 뒤로 단수 쳐서 패군요. 네, 이렇게 돌려쳐가지고 네, 패가 납니다. 네. 지금은 네. 백은 패하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안 보입니다. 중앙을 백이 공격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 패가 나면 그런 부분에서 백이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쪽에 뭐 팩감이 많죠. 물론 좀 악수 팩감을 쓰면 더 많아지겠지만 네. 근데 하나 봐야 되는 게 이제 여기를 둘 때 꼬부리고요. 넣으면은 네. 끊어서 네, 안 되는 형태고 백은 여기서 젖혀야 되네요 다시. 그렇다면 맞기 전에 젖혀놔야 됩니까? 둘, 셋, 이곳에 맞기 전에 젖혀놔야 네. 여섯, 일곱, 여덟, 완벽한 패가 되네요. 지금 먼저 막았는데 2에 1 붙이는 것도 안 되는 건가요? 여기서 이렇게요? 네. 이거는 이제 빠져서요. 건너간다면 네. 잡고 나서 이렇게 늘어야 되는데 이쪽 싸우는 게 아니라 여길 막아서 이쪽을 잡아냅니다. 그건 안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흙이 이렇게 둔다면 마지막 하나, 둘, 젖혀야 되는데 셋, 지금은 이제 넷, 다섯, 글쎄요. 여섯, 끊어서 둘 수도 있고 예. 여덟, 뭐 타협할 수도 있어요. 잡아서. 이건 오히려 좀 박하민 선수의 선택이 되겠습니다. 타협을 할지 아니면 패싸움을 할지. 타협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 패싸움은 흙도 좀 부담이거든요. 크기가 상당하죠. 네, 그리고 패를 지는 날에는 30초. 전체가 지금 흙이 둘, 셋, 얇은 돌이라서 부담스러워요. 네. 지금은 꼬부려야 됩니다. 백이 물불을 안 가리고 덤빌 것 같아요. 네, 오히려 패는 백 입장에서 환영하는 바고요. 네, 꼬부려서 타협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지금은 박하민 패기가 아닌 선수 선택은 네, 냉정하게 둬야 되죠. 네, 네. 지금은 냉정하게 꼬부려야 됩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백이 먼저 젖혀두었으면 사실은 완벽한 이제 패싸움이거든요. 그 싸움이 더 복잡했을 것 같은데 글쎄요, 지금 싸움은 이렇게 싸움이 아닌 타협이거든요. 백도 이제 젖혀야 되죠. 이제 그러면 끊는다면 또, 예. 이제 여기서 패를 버티는 것과 뭐 입고 나서 이제 전개하는 것 둘, 근데 패로 버틸 것 같아요. 넷, 왠지. 다섯, 흙은 어렵다면 뒤로 갈 수 있지 여덟. 않나요? 아홉, 이어서 둡니까? 끊어가면요. 그러니까 이렇게 끊어서 타협을 하자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잡고 나서 네. 밀고. 이제 따는 것이 선수라서 막아도 배는 살아 있고요. 네. 네, 지금은 뭐 타협이네요. 이 정도 타협이라면 그래도 흙 쪽에서 잘 막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아까 애초에 제가 열집 나면은 걔가 봐도 사실 그 이하로 나면은 역전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애매하네요 지금. 열집 막고 정도 되는 나서 거 아닐까요? 이 막는 게 가능하면은 백이 좀 불만으로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백은 일단 약간 열집이라는 기준이 선수를 뽑아야 돼요. 다른 부가적인 게 붙는 게 있었던 거군요. 네, 백은 선수 뽑고 이제 진행이 되었을 때 네. 얘기고요. 셋, 열집 나고 흙이 선수면 흙이 좀 확실히 좋아요. 여섯, 일곱, 여덟, 지금은 막는 것이 가능하면 흙 선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그럼 백도 살기 전에 다섯, 뭔가를 물어보는 수단이 없을까요? 뭔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데를 둔다든지. 네. 끊는 게 되면 좋은데 축이라서 30초. 안 되죠. 하나, 축으로 잡히니까 안 되고요. 오늘 축 형태 많이 나오네요. 넷, 네, 이거 이 정도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일곱, 따는 거 선수하고 아홉, 네. 사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 받아주더라도 뭐 이렇게 받아주더라도 여덟, 열 마지막 열집 안쪽인 것 같긴 한데 이쪽이 두텁게 처리가 돼서 다섯, 흙이 이런데 날일자 등이 아주 수월하게 갈 수 있거든요. 백집이 좀 지워질 수가 있군요. 네.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글쎄요, 한번 개갈 다시 한번 해볼까요? 마지막 15집이고요. 둘, 셋, 20집, 네. 30, 35집,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3집. 네, 48, 56집 정도 났습니다. 아, 띄어서 두었네요. 이러면 백이 선수를 주겠어요. 여섯, 네, 아까 선수였지만 이제 늘어서 둔다면 글쎄 여기 나오는 약점도 있고 백이 굳이 먼저 안 따내줘도 됩니다. 굳이 안 따내도 된다는 것은 나중에 날짜가 하고요. 30초. 하나, 둘, 뭐 이런데 밀 때 뭐 뛰어가는 이런 추가적인 활용이 가능하다는 뜻이네요. 일곱, 네. 여덟, 아홉, 아, 그 교환 자체가 끝내기가 달라지는군요. 네, 그 백집 자체도 차이가 나고요. 마지막 글쎄 여기를 받아야 될 것 같거든요. 나오는 순간에 여섯, 흙이 뭐 상당히 곤란해 보입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마지막 아홉에 붙이는 교환으로 마지막 백에게 좀 응수를 물어봤는데요. 좀 악순위가 있어요. 다섯, 그러니까 지금 일곱, 원래 입고 나서 백이 받는 그런 형태가 돼야지 흙이 끝내기를 하면서 두는 건데요. 네. 글쎄요, 지금은 쪽을 붙이더라도 나가면 이렇게 단수를 쳐서 아 30초. 이건 또 여기 쳐서 둘, 셋, 맛보기가 되네요. 이거는. 중앙도 있는 건가요? 네. 일곱, 그렇다면은 이렇게 받아야 된다는 얘기네요. 이렇게나 이렇게. 이 교환으로서 여기 이제 손을 뺄 수 있다면 분명한 이득인데 지금은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은 좀 애매합니다. 원래 이제 입고 이제 지키는 형태와 물론 이제 백이 잡았을 때는 이 교환은 득입니다. 근데 흙이 입고 지키는 형태가 된다면 지금 흙이 있더라도 안 받잖아요, 백이요. 여섯, 끊을 수가 없으니까. 득실은 좀 애매하게 느껴지네요. 하나, 둘, 셋, 넷, 박하면서 설마 손 뺄 생각이 있을까요? 일곱, 여덟, 아홉, 아, 받아줍니다. 네, 봐두네요. 받으면서도 좀 자신 없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는데 네, 욕심 같아선 손 빼고 싶었을 겁니다. 일단 근데 받는 자세가요. 네, 집으로 그렇게 큰 득인 것 같지도 않고요. 네 거의 공배 연결이죠. 이런 자리로 연결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연결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여섯, 일곱,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이제 나중에 백이 30초. 하나, 좀 약점을 찔러 들어갈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뭐 찌르고 다섯, 여섯, 끊더라도 일곱, 여덟, 이렇게 연결은 돼요. 연결은 되는데 그 과정에서 백이 한번 잡고 집이 불어나거든요. 형태가 네,
네. 약간 이득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당할 것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줬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우상에서 백이 좀 득을 보면서 마지막 그 종반 부분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BGF와 한국물가정보의 경기입니다. BGF 설현준, 한국물가정보 박하민 선수의 대결입니다. 자, 일단 뭐 첫 번째 접전에서는 흑이 좀 재미를 봤고 그래도 두 번째 접전 우상에 있어서는 백이 재미를 본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 흑진영을 깨면서 살아냈고요. 그러니까 양쪽 다 흑도 먼저 타기에 성공하고 백도 이 정도면 적절하게 성공을 했다라고 느껴집니다. 네. 30초. 뭐 지금부터는 이제 끝내기 싸움이 셋, 될 것 같은데요. 다섯, 하변이 여섯, 진행이 좀 됐네요. 네, 이제 백이 이곳을 늘리자 열. 박하면 선수가 받아주지 않고 먼저 백의 약점을 이제 추궁해가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네. 네, 좀 아픈 자리긴 해요. 백 입장에서는. 뒤로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빵따님을 주면서 연결을 하는 것은 너무 두기가 싫고요.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쎄요, 여기 느는 게 선수니까 뭐 자체 내에서 좀 삶을 도모하는 마지막 하나, 그런 둘, 방법을 셋, 넷, 찾고는 싶어요. 네. 여섯, 마지막 일곱,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결국에는 이런 식의 진행이 된다면 여섯, 일곱, 네, 여덟, 백이 끊고 나서 때려서 사는 이런 형태가 되면서 결국 빵따님을 선수로 당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설현준 선수는 이곳을 밀면서 변화를 구하고 있고요. 마지막 하나, 다른 속기 대국이죠. 신민주 선수와 네. 이창석 선수 바둑이 끝나는 소리가 일. 들리는 것 같은데요. 아, 종국이 됐나요? 네, 복귀를 나누고 있군요. 뭔가 이번 또 상당한 대마 공방전이 펼쳐진 그림으로 보여지는데 아, 흑이 우측 백을 잡으러 갔던 걸로 보여지는데요. 잡았느냐 살았느냐 그 싸움인가요? 신민준 이창석 선수의 대구. 네, 일단은 우측은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선수가 이겼을까요? 잡았습니까 살았습니까? 아, 신민준 선수가 춤을 춤을 추고 추네요. 있네요. 네. 이렇게 되면은 신민주 선수가 이제 3연승. 이제 주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췄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첫 주장 자리라는 거 굉장히 부담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자리를 기다렸다는 듯 정말 좋은 성적을 보여주면서 아주 든든한 주장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자, 이렇게 신민준 선수가 이창석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한국물가정보가 1대 0으로 앞서갑니다. 상당히 안정감 있네요. 백홍석 선수, 한태 선수로 이창석 선수를 꺾어내면서 사실 주장이라고 이제 꼭 하이지명을 이기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렇죠. 하나, 둘, 주장이 예를 들어서 4, 5지명만 두고 여섯, 급판만 잘 이겨준다면 여덟, 아홉, 그건 팀으로서 엄청나게 고마운 거예요, 사실은. 네. 근데 지금 이 바둑 지금 뭐죠? 나가면 시끄러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완전히 갑자기 잠깐 보고 오는 사이에 여기 꼬부리자 네. 이제 이 장면에서 이제 한 점을 따냈고요. 여기는 딱 따내버렸어요. 따내버렸고 그러자 여기 있고 나서 이거 괴물의 노림이 있었나요? 여기를 꼬부리고 수가 늘어서 지금은 네. 나가는 게 가능해졌어요. 여기 바꿔치기네요. 나가고 여기 넘었죠. 지금 단수치고 꼬부리면 백이 오히려 석점을 잡았습니다. 대신에 다만 흑을 여기 두면은 하변을 잡게 되고요. 근데 뭐 흑이
오히려 득본 거 아닌가요 혹시? 아, 그런가요? 일단 시점 보면서 계산해 보죠. 하변 잡은 것도 너무 큰데요. 이게 안팎이긴 한데 15에 20, 23, 24집 득받고 마지막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잡으면 흙이 오히려 득본 것 같아요 지금. 여덟, 아홉. 아, 그래요. 여기 추가 보너스도 있어서 자, 좋은 노림으로 수를 만들어내기는 했으나 순내고 손해보는 느낌이에요 지금. 아, 그렇군요. 설현 선수의 어떻게 보면 노림 네. 그것이 장렬했는데 마치 박하민 선수는 뭐 예상하고 있었어, 알고 있었어 막 그렇게 말을 하듯이 아주 부드럽게 바꿔치기를 진행하고 있고 그 득실이 결코 박하민 선수가 손해보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득을 봤으면 봤지 손해는 안 봤어요. 하변이 좀 뭐랄까요, 좀 생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네. 끝내기가 많이 남아 있었던 자리이기 속된 말로 때문에. 날로 먹었어요. 네. 이 보너스까지 있잖아요. 여기. 자, 네. 보너스도 있고 여기 이쪽이 흙이 두터워지니까 이런 급소 자리 여기 다 보너스예요. 이거는 계산을 안 해봐도 흙이 득봤을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직균형 한번 보겠습니다. 5, 8, 10, 11, 12. 마지막 하나, 아, 둘, 셋, 쉬운 집. 넷, 다섯, 여기가 이제는 너무 오히려 얇아졌어. 여덟, 아홉. 집이라고 보게 되면 음, 쉬운 집이라고 본다면 12, 14, 22집 32, 34, 44, 48, 54, 하변도 예순 굉장하네요. 네. 거의 이런 집 나요 지금. 물론 백이 이쪽 직현에서 좀 더 불어날 가능성은 있지만 박하민 선수 또 잡았어요 지금. 이바도 잡아낸 것 같습니다 지금. 백이 중앙 말고 귀를 갔으면 여기요. 안 됐을까요? 네. 사실 집으로는 이쪽이 더 컸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연타로 갈 수 있으니까. 2이면 또 여기까지 네. 15집 정도인데 집으로는 이쪽이 더 컸어요. 그래도 차이는 좀 벌어진 건가요? 네, 어차피 근데 흙이 우세한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 귀를 두던 간에 지금 시점 같은 선택을 하던 간에 박하민 선수가 우세를 잡았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막 한쪽을 막아내도 한쪽에서 삭감을 당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 받고 이쪽을 돌아서 막아냈다고 하더라도 이게 슬슬 이렇게 깎아내요. 깎아내면서 흙집이 좀 붙고요. 예. 또 이쪽 큰 자리도 있거든요. 여기 흙이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됩니다. 한국 물가정보 무섭네요. 네, 노림으로 수를 만들어내기는 했으나 차이를 좁히기보다는 좀 벌어졌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이 박하민 선수가 이런 바꿔치기하는 계산력이 상당히 지금 절정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중앙 싸움에 있어서도 아까 더 강하게 싸움을 가자 외칠 수도 있는데도 네. 타협의 길로 그 판단이 참 좋았었고요. 이게 또 상대가 또 상대잖아요. 이게 전면전을 했을 때 본인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설현준 선수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박하민 선수는 쓱쓱 타협하고 바꿔치기 그냥 진행하고 우상기도 좀 쉽게 처리한 느낌이잖아요. 둘, 셋, 또 상대를 또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느낌도 있습니다. 여덟, 아홉.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는 정확한 그 형세 판단이 뒷받침되고 있지 않는다면 이런 식의 좀 운영은 쉽지가 않은데 네. 그것은 박하민 선수의 주 무기니까요. 박하민 선수가 KB리그 첫 선발이기도 하고 신예 기사임에도 불구하고 뭐랄까요, 뭐 여유도 넘치고 전혀 신예 같지 않다라는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농담 삼아서 제가 2연승을 했을 때 네. 박하민 선수에게 네. 하민아 그 최초로 한번 MVP와 신인상 동시 수상 한번 노려보라고 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뭐라던가요?
아, 사원님 그게 되겠어요? 신인상만 받아도 만족한다고 이제 네. 하더라고요. 또 특히 같은 팀에 또 박건호 음. 선수가 또 경쟁자거든요. 만만치 않은 신인왕 이제 후보인데 마지막 이제 이창석 선수까지 3명이 3파전이에요. 사실 이번 신인들이 짱짱합니다. 아주. 네. 여덟, 네, 아홉, 지금까지는 박하민 선수가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앞서가고 있고요. 아래보다 위가 나아 보였는데 아래쪽으로 가네요. 한 번 더 밀고 치봤고요. 대신 위가 막혀요. 하나 젖혀서는 둘 수 있으나 나갈 수도 있으니까 마지막 하나, 둘, 끊기는 형태가 나오긴 합니다. 다섯, 근데 못 나간다면 백집이 그래도 제법 붙었어요. 네, 확실하게 여기를 두고 나서 맞고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끊으면 단수를 치고요. 네, 이렇게 된다면 얼추 막아낸 느낌이죠. 물론 뭐 당하긴 해요. 이런데 붙이더라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 젖힘을 당한다면 안 되네요. 셋, 끊겨서 맛보기죠. 다섯, 조금 당하긴 합니다만 중앙 쪽에 그래도 백집은 더 불어납니다. 아홉, 사실 이런 장면에서 하나 더 밀 수만 있다면 더 좋은데 만약에 받아야 한다면은 차이가 있나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젖혀서 들 수도 있거든요. 단수가 이제 들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미는 건 성립하지 않고요. 맞고 진행할 수밖에 없죠. 중앙이라도 막힌다면 참 좋을 텐데 지금 네. 그것 또한 어렵고요. 이렇게도 또 깔끔하게 막히면은 백 입장에서 그나마 다행인 것인데요. 이 붙였을 때 끊어낼 수가 없어요. 네, 좁혀봤고요. 그래서 아예 한 칸으로 진행하는 것이 뭐 정수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데가 나중에 이런 식으로 톡톡 두면은 집에 집이 계속 붙어요. 이런 거 다 빼고 하면 남는 게 없다는 그런 형태가 이런 형태입니다. 마지막 농담으로 한국물가정보 한종진 감독에게 넷, 좀 버림을 받았다라는 그동안 한국물가정보에서 뛰어왔던 선수들이 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BGF에 일단 2명의 선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박영호 선수가 있고요. 주장이었죠. 네. 그리고 설현준 선수. 설현 선수는 사실 버리고 그러니까 사실 작년 물가정보팀 멤버가 네. 사실 괜찮거든요. 괜찮은데 이제 선수들이 대체적으로 나이 조합이 좀 많은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과감히 내치시더라고요. 네, 그 과정에 원성진 선수도 있었죠. 그렇죠. 그게 뭔가 이제 신구 조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느꼈는지 조금 이제 전체적인 연령을 낮추면서 네. 또 비슷한 나이 또래로 또 구성을 했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한국물가정보의 한종진 감독이 설현준 선수를 굉장히 아꼈었거든요. 근데 사실 올해도 뽑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둘, 셋, 기회가 이제 없었다고 다섯, 네, 그렇게 들었고 뽑으려면 사실 허용호 선수 네. 뽑은 걸로 뽑았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허용호 선수 놓치기도 싫잖아요. 김영삼 감독이 먼저 채갔어요. 네, 앞에서 이제 사지명을 이제 선발할 때 그 선현 선수를 좀 데리고 오고 싶었는데 또 BGF의 김영삼 감독에게 뺏겼다고 하더라고요. 네. 물론 근데 그 정당하게 막 힘으로 뺏어간 게 아니라 차례가 왔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새로운 선수의 가치를 이제 양팀 감독이 높게 보고 있었다. 이제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제 박하민 선수의 발견은 셋, 정말 한종진 감독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 전부터 뭐 퓨처스 리거로 계속 선발을 해왔던 선수거든요. 네. 지금 보니까요. 원래는 사실 흙이 이쪽 선수라서 막았을 때 이제 붙이는 것까지는 잘 안 되거든요.
안 된다는 것은 이제 단수가 선수니까요. 네. 근데 지금 교묘하게 끊어놨잖아요. 이거 넉점 버리고 응? 이렇게 두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백이 늘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때 되면은 막을 수도 없잖아요. 하나 더 찔린 꼴이 났어요. 네. 둘, 그래서 셋, 입구자로 돼야 되는데 다섯, 점점 집 모양이 별 볼 일이 없어요. 여덟, 아홉, 아, 그래도 막아요. 막았고요. 던질 곳을 찾는 느낌이 드네요. 아, 또 그런 바꿔치기가 숨어 있네요. 네, 박하면 선수가 사실 연구생 시절부터 이런 끝내기 실력은 이미 검증을 받았어요. 거의 뭐 169배 끝내기 실력을 가지고 있다. 네. 다만 이제 입단 초창기 때는 이 선수가 사실 좀 마지막. 자신감이 별로 없는 스타일이었고 넷, 또 전투를 워낙 또 싫어하는 스타일이라서 일곱,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홉, 좀 약점을 드러냈었는데 네. 어느 순간에 그런 모습이 특히 오래 봤을 때는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본인의 장점은 더 극대화되었고 단점을 보완한 듯한 그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네. 자, 김지석, 이세돌 선수에게 승리한 이후에 이제 또 3연승까지 승리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설현 선수가 또 어떤 선수입니까? 또 일조리그에서 그 쟁쟁한 선수를 상대로 네. 뭐 사실 팀의 주장도 이겼잖아요. 중국 리그를 박살내고 왔어요. 네, 뭐 지금 중국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누구냐? 어떤 기자가 한국에 이런 선수가 있냐? 그랬더니 중국 선수가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고. 그렇죠.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설현 선수를 상대로 정말 스무스하게 오늘 우세를 가져가고 있고 이대로 마무리가 된다면 박하면 선수의 승리를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첫 운영에 있어서 좌측의 백 모양을 너무 크게 내어주는 거 아닌가 싶기는 했었거든요. 네. 아 근데 명백히 설현 선수의 공격 실패였어요, 사실은. 이렇게 차라리 급소자리를 두어가면서 이쪽 부분을 일단 지켜냈어야 되거든요. 이쪽을 지켰다면은 나중에 백이 막았을 때 큰 집이 형성될 수 있었는데 둘, 이쪽 라인이 밀리면서 오히려 흑익의 선수성의 수를 당하고 일곱, 여덟, 그 과정에서 받을 수가 없으니까 반발을 했는데 그것이 또 무리가 되면서 좀 운영에서 좀 실패를 했고요. 좀 직선적인 공격이 아닌 좀 유연한 공격, 좀 스무스한 공격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이돌 살리는 것은 좀 얼핏 보면 별거 없어 보이지만 10집짜리입니다. 꽤 커요. 마지막. 백이 반대로 끊는다면 둘, 셋, 잡은 거 6개와 이렇게 다섯, 넉집이 불어나니까 10집짜리예요. 네, 반상에서 가장 큰 자리인 건가요? 네, 반상 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도를 살리면은 혹시 모른 다음 추가적인 백도 딴에서 둬야겠네요. 딴에서 둬야지 나중에 이렇게 선수를 해서요. 집 손해가 아니죠. 그리고 추가적인 활용도 없으니까. 네, 지금 마지막으로 한번 계산을 또 해볼까요? 셋, 사실 뭐 다섯, 애초 계산에서 100이 득본 장면이 없기 때문에 좀 무의미할 것 같긴 하지만 세보겠습니다. 23집, 30, 34집입니다. 36, 많이 52집 났어요 지금 100이. 6, 52. 와, 차이가 꽤 나는데요. 많이 나나요? 마지막. 네, 이건 반면 둘, 15집에 셋, 가깝지 않나 다섯, 여섯, 싶어요. 음. 지금은 좀 기울었습니다. 박하면 선수가
오히려 끝내기에서 이렇게 찌르고 붙이는 수를 두는 둥 더 좋은 끝내기를 보여주면서 오히려 차이를 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하나 조심해야 되는 것이 혹시 모르는 이 쪽에 뭐 노림, 혹시 열붐 그런 것만 조심한다면 이바둑은 박하민 선수가 잡을 가능성이 9분 응선은 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가 꽤 많이 되어 있는데 약점이 남아 있을까요? 뭐 기본적으로 백이 들여다보고 둘, 셋, 넷, 찌르더라도 네. 다섯, 뭐 한 점 정도는 쉽게 잡을 수는 있어요. 아까 보여드린 이 그림이 된다면은. 근데 이 정도 득으로는 역전이 안 되고요. 안 되는군요. 최소한 이 석점을 잡거나 뭐 전체를 끊어갈 수 있다면 네. 역전인데 여기는 점. 돼도 이제 연결하는 순간에 뭐 A와 B가 맞붙어야 된다면 되는데 여기를 지키더라도 여기 끊을 수가 없어요. 네. 오히려 백이 잡히죠. 마지막 하나, 뭐 둘, 기적 같은 얘기지만 여기를 들여다봤을 때 이어준다면 여섯, 그때는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아홉, 이렇게 찌르고 이었을 때 이교환이 되어 있다면은 기적 같은 그림이 나오는데 뭐 그것을 모르고 있을 선수들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혼자만의 상상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네, 반대로 뭐 이런 거 했다가 손 뺄 수도 있고요. 그때 들여다봤을 때는 뭐 오히려 나와 끊는 것도 가능할 것 같고. 네. 네, 지금은 뭐 정세로는 두고 있어요. 네, 정수로는 역전할 수 없는 바둑입니다. 이어서 주면 문제가 없는 거죠? 네, 문제가 없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박하민 선수가 내어줘요? 그러니까 제가 찰나에 좀 본 게 있는데 혹시 그것에 대한 염려일 수도 있겠어요. 지금 이게 제가 본 것이 가능하다면은 설현 선수 엄청난 노림을 가지고 있었네요. 제가 흙으로 해볼게요. 제가 여기 한번 꼬부려 보겠습니다. 어, 이렇게 한번 꼬부려 보겠습니다. 거기요?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요. 네. 맞고요. 받으실 네. 거죠? 받아야죠. 여기 한번 찔러 볼게요. 마지막 하나, 막아주면 될 것 같은데요. 넷, 다섯, 막으면 지금 여기 따내는 거 없어요. 지금 여기 네. 벽돌 있는 거고 여덟, 끼어요. 아홉, 네? 이어야 되잖아요. 고요. 찔릅니다. 막아야 되죠? 네. 끊어요. 아, 건너가면서 이게 자충되네요. 그렇네요. 자충 안 만들려면 흙이 막은 걸로 이쪽을 이어야 되는데 네.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은 이어야 되는데 있거나 뭐 이을 수밖에 없어요. 네. 여기를 찌르고 마지막 하나, 막을 때 둘, 끊으면 셋, 넷, 이거 못 대역전 그림이네요. 잡는 거죠? 네. 여덟, 어, 아홉, 그렇다면 일단 설현 선수도 잘 본 거고요. 네. 박한민 선수도 잘 본 거예요. 서로 잘 본 건데 일단 석점을 되게- 잡혔으니까 추격은 분명했을 겁니다. 득을 받겠고요. 네. 물론 그 과정에서 흙이 하나 잡았기 때문에 여기 득본 거여서 좀 빼긴 해야 됩니다만 일단은 설현 선수가 석점 잡고 이건 많이 득 봤어요. 마지막 하나, 다시 봐야 됩니다. 봐도 셋. 지금. 넷, 다섯, 여섯, 그 우상에서 밀고부터 아홉, 상변에 끼우는 수까지. 네, 지금 다시 봐야 돼요. 역시 설현 선수도 한 방 노림이 있었네요. 여기 엄청난 노림을 갖고 있었네요. 큰일 날 뻔했네요. 저라면 바로 이어서 네. 걸렸겠어요. 왜 안 끝내지 하는 생각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계산 다시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네. 이쪽 8, 14집입니다. 네, 여기 마지막 11집, 하나, 25이네요. 둘,
여기 셋, 잡으면 좀 추가적으로 불안합니다. 다섯, 25, 35, 일곱, 45, 시은, 60, 68, 70. 네, 70집에 불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8, 10, 11, 12, 20, 30, 40, 50, 60, 62, 64, 65. 이거 뭐 아, 갑자기 봐야겠어요, 끝까지. 좀 차이가 확 줄었어요. 지금 마지막 뜰차린 만큼 우세한 것 같은데 아까 같은 15집 느낌 절대 아닙니다. 네. 지금 잡은 것만 지금 6, 8, 10이니까요. 이 바둑이 설마 뒤집힙니까? 이렇게 노력한 설현준 선수도 대단하고 그 찰나에 또 그 수순을 찾아낸 박하민 선수도 대단하고 자 일단은 종반 마무리를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지금은 바둑이 갑자기 확 미세해졌어요. 물론 약간이나마 흙이 그래도 우세를 지키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긴 합니다만 네. 그 차이는 정말 미세한 차이가 되었고요. 여덟, 아홉, 뭐 초조함을 안는 쪽은 흙 쪽일 수밖에 없고요. 근데 사실은 원래 예상치 못한 이런 돌이 잡히면은 좀 멘탈이 좀 흔들리거든요. 네. 계산이 확 바뀌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박하민 선수는 올해 처음으로 바둑 리그 두는 사람 맞나요? 상당히 그 침착하면서 네, 평정심을 유지를 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냉정하게 본다면 약간이나마 그래도 흙이 지금 리드를 지켜내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네, 선수죠. 네, 마음 같아서는 때리고 싶은데 네, 바로 역전됩니다. 봐도 훨씬 큽니다. 이제 받아야 되고요. 받는 방법이 사실 여러 가지인데 가장 이제 버티면서 받는 수는 이수예요. 그래야 나중에 이었을 때 이쪽 찝는 것을 선수로 이제 할 수 있으면서 네. 집을 만들 수 있고요. 하나, 둘, 셋, 근데 이렇게 자충이 좀 차는 형태가 되면 나중에 102였을 때가 좀 염려가 돼서 보다 좀 안정적인 선택을 했고 이 선택은 이제 흙이 이런데 다 선수니까 받아야죠. 이 패를 또 버텨낸다면 또 온전한 집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 역끝내기 당하면 생각보다 크거든요. 흙이 두는 자리가 선수지 않을까요? 네, 흙이 둬야 됩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역끝내기 5집짜리예요. 둘, 셋, 넷, 다섯, 지금으로서는 가장 큰 자리가 되겠습니다. 네. 여덟, 자, 아홉, 일단 전부터 뭐 끝내기를 인정받아 왔던 선수라고 하니까요. 네. 자, 끝내기 수순이 조금 더 기대가 되기는 하는데요. 곧 세고 또 세봐야겠네요. 23집이고요. 네. 여기가 이제는 두 집이 아닌 한 집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24, 34, 36, 37, 40, 44, 46, 48, 50, 52, 65, 10, 집은 아까와 동일하고요. 시은 73. 여기 그 근데 것이 남아있는 만큼 자체 반상은 상당히 미세하거든요. 빼고 73인가요? 네, 여기 빼고 73이니까 그래도 박하민 선수가 남기겠습니다. 뭐 잡더라도 뭐 최소한 넉집은 불어나는 것이니까요. 네. 근데 여기 놓치면 안 돼요, 근데요. 이거 잡았다가 여기 오히려 막히면은 마지막 다시 계산해야 됩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백도 이 자리는 다 받아 두어야 하는 거죠? 네, 받아야 합니다. 여기를 선수로 잡히는 것은 뭐
너무 큰 자리고요. 네, 박효민 선수 계속 이제 네. 계산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직 형세에 대한 확신은 못 하고 있는 느낌인데 그래도 속으로 그래도 아직은 좋겠지라는 그런 생각은 하긴 할 겁니다. 자, 뭐 어찌 되었던 이 승패를 떠나서 설현순 네. 선수의 이 승부의 끈을 놓지 않는 집념은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를 이제 꼽으리면서 제 생각에는 흑의 승리가 네. 결정적이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박하민 선수 손이 빨라지죠. 아마 지금쯤이면은 그래도 이제 형세에 대한 확신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계산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그 계산력이 떨어진 선수가 아니라서 오히려 좀 뛰어난 선수죠. 이제는 노림의 자리가 전혀 없는 건가요? 이게 나중에 약간 애매한 게 여기 백이 나중에 이어서 네. 이쪽에 대한 불안 요소를 뭔가 노릴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 잘 안 될 것 같고요. 백이 그 하변 단수 이으면 네, 흑의 가일수가 필요한 건가요? 이으면요? 네. 당장 나중에- 안 봐도 될 것 같은데 당장은요. 네, 물론 이제 이런 식으로 백이 네. 놓고 따내는 형태만 만들어도 득일 것 같은데요. 네, 놓고 뜨내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막아볼까요? 조금 더 공도를 넓혀볼까요? 넓히는 게 나을까요? 마지막 네, 넓히면 넓힐수록 득입니다. 예. 네, 넷, 몇 번 놔야 될까요? 여섯, 일곱,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아홉, 근데 생각보다 이게 넓혔는데 네. 수는 많지 않네요. 끊기면 그거라서 냉정하게 이제 넓히지 말고 급소를 지켜볼까요? 호구요. 네, 지키고 이런 식으로 집을 낸다면 이거 약간 뭔가 좀 해도 그래도 되지 않을까요? 뭐 늘어진 피해도 있을 것 같고 조금 그래도 돌 투자가 필요하긴 하겠네요. 네. 아, 쿨하게 지켰습니다. 받아둡니다. 네. 이미 좀 박하민 선수는 계산서가 나왔어요. 아까 여기 빼고 제가 8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거 당하더라도 이제 제 계산에서는 6집이에요. 마지막 8, 10, 12, 14 물론 100집이 2집 늘었으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뭐 반면 10집 이상 차이 나겠습니다. 네, 이거는 뭐 막아야겠죠. 젖혀 있더라도 이렇게 받으면 네, 집을 다 지켜냈고 예. 오히려 100집을 파워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았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11집 정도가 아닐까. 10집, 11집. 보기 이런 거 다 쿨하게 양보한다고 하더라도요. 네, 지금은 뭐 흑의 승리가 네, 결정적입니다. 사고만 안 나면 네. 사고 내고 싶어도 낼 곳이 사실상 없어서 중앙 잡고 난 이후에 남은 자리가 다 흑자리였어요. 네. 아, 여기서 딱 늘었을 때 박하민 선수가 진짜 기가 막히게 봤네요, 진짜. 아, 어떻게 봤죠? 마지막 너무 신기해요. 둘, 이렇게 수가 난다는 것도 신기하고 사실 좀 눈치 못 챌만 하거든요. 언제 보셨어요? 저와 대화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저요? 네. 아, 저는 여기 왜 안 두고 있지 하다가 네. 빨리 안 있지 하고 있다가 갑자기 보인 거예요. 그 불현듯 보인 거고요. 사실 조금 이제 경솔한 기사들은 이런 거 바로 있거든요, 사실은. 저 같은 기사들은요. 근데 박하민 선수는 그 찰나에 거기서 또 돌다리를 한번 더 두들기면서 예. 설현 선수의 노림을 간파했고 음, 이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항복까지 받아냅니다.
마지막까지 좀 재밌었던 상황이 발생하기는 네, 했으나 그렇죠. 지금 설현 선수가 얘기하죠. 거기 네. 나가놨어야 돼요. 2점 잡혀서는 확실히 재미가 없었고요. 흑이 공격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2점을 잡고 살았으니까. 찝는 수가 먼저 가능했어요. 네, 먼저 찢는 수가 좋았네요. 설현 선수도 흑이 먼저 찔러온다면 그때 나가려고 했었는데 예. 저랑 똑같은 착각을 하고 있었네요. 자, 이렇게 된다면 이제 끊고요. 또 네, 이게 어떻게 됐던 좀 알 건지. 수 없는 싸움이 벌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근데 이 드라마의 결말은 그래도 흑 쪽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된다고 해도 뭐 이거밖에 없잖아요, 지금요. 백이 살 수는 있는데 뭐 없을까요? 늘어요? 느는 변화는 일단 예상을 못했습니다. 이거하고 그러네요. 아까 오히려 이쪽으로 백돌이 하나 오는 게 더 손해다. 그래요? 네, 그런 수익기로 보여져요. 자충을 만드는 형태가 되는 것 같기는 한데 오히려 득이 없군요. 네, 이게 왜 손해냐면요. 흑돌 어디 갔죠? 네, 제가 이것만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찝어서 이제 이 백이 살아갈 수 있어요. 네. 한 점 잡으면 살아갈 수 있는데 여기를 딱 당했을 때가 A, B예요. 그러니까 여기 끊어가는 것과 네. 이어가는 것. 흑이 삽니다. 잡고 살았어요. 이거는 백의 실패인데요. 그래서 설현 선수가 아까 이제 막자고 느는 그런 복귀 내용을 보여준 겁니다. 바둑은 박하민 선수의 승리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로써 한국 물가정보가 신민준, 박하민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2대0으로 앞서 나가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신민준 선수에 이어서 박하민 선수도 이번 시즌 3승을 달려 나가고요. 하지만 BGF 1, 2, 3 지명 남아 있거든요. 네, 뭐 주력을 그래도 후방 배치를 했기 때문에 예. BJF의 반격이 그래도 나오지 않을까. 아직은 한국 물가정보도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절대 아니죠. 그렇습니다. 자, 과연 이 두 팀 싸움의 결말은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잠시 후 2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